안녕하십니까.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오늘은 완전히 봄 날씨가 아니라 여름 날씨 같이 낮에 그렇게 더위가 느껴지더만요. 좀 옷 입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견뎌야지 어찌겠습니까. 예, 오늘 뭐 또 큰 화제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 정치권은 총선 후유증 뭐 여진이라고 할까 그런 게뭐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고,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제21대 총선 원천 무효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공론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, 뭐 청와대인가 무슨 청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라도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정치 이야기, 뭐 제가 쭉 해온 것이 정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으시더만요. 야, 정치 좀 애진간 이야기해라. 뭐 특별한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그 이제 좀 어지간히 해라. 이제 하는 말씀 하는 거 가끔 들었습니다. 이제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한 증거라고 보는데요. 또 어떤 분들은 정치 같은 건 나는 전혀 상관 안 한다. 그, 도둑놈들이나 하는 그런 짓거리 알아서 다 해먹으라고,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. 투표도 안 하고 이제 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?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. 저는 훌륭한 분들이 했다고 그런 좋은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이렇게 전곡을 찌른 말도 그렇게 흔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방금 뭐 나는 정치 같은 거 신경 안 쓴다, 관계하지 않는다 하는 그 발언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습니까? 가령 선거가 있을 때 나는 기권한다 하는 것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하나듯이 말씀입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떤 행위, 단 두 사람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하는 말 또 하는 행동, 그런 것은 전부 다 정치적인 그런 의도랄지 그런 걸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요. 우리 집안에서 부모 자식이랄지 그렇게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서로 할 말 안 할 말 조심하고 뭐 어떤 예의하고 관계된 기본 도덕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편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전체적인 뭐 집안의 구도랄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자기가 의식하고 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꼭 의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뜻하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,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도 이렇게 구분을 짓자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결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. 아주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어젠가 그젠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 무슨 뭐 장관 넣으시고 그랬던 그분 부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뭐 재판을 받고 뭐 구속을 연장한 거 어쩐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재판정에서 부인 교수라고 그러더만요. 그분이 하셨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꺼림칙하게 남아 있습니다.
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. 그 남편을 거론하면서 돈 같은 건 전혀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는 분이다. 그래서요, 저는 그 말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에 어떤 지금 저 의무교육이 뭐 고등학교까지 다 된지 어쩐지 모르겠네요, 제가. 근데 애들을 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의무교육이라는 것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분이 하신 말씀은 자기나 그 부군한테 이로운 말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? 뭐 불리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발언 자체가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엄청나게 불리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. 범의 그 증거를 자백한 거나 같은 거예요, 제가 보기로는.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지금 그 부부가 받고 있는 그 혐의라든가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돈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? 저는 제가 옛날에 어떤 분들이 뭐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갖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갖고 뭐 귀를 씻었니 어쩌니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떤 너하고 괴로움,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. 왜 그러냐고 뭐 괴로우니까. 왜 저랬을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. 그런 걸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대수습 안 하려고 그러기는 해요. 근데 뭐 돈하고 관계된 것이고 뭐 그 전에는 뭐 독직 사건 또 뭐 명예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쩌고 이제 막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어떤 뭔가 실정법을 무시한 그런 혐의를 갖고 구속까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법률적인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.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어요. 폭행죄를. 나 폭행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고상한 사람이다. 심지어는 나 그 폭행죄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. 근다고 해서 폭행죄가 없어집니까?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어디 가서 사인을 했는데 나 그것이 법에 어긋난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.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? 정상 참작은 되겠죠. 저 아무것도 몰라갖고 문맹이고 그렇게 뭐 계약서 같은 거 알도 못하고 그래갖고 거기다 사인해버리고 어쩌고 그랬으니까 금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 상식 중에 상식을 그러게 훌륭한 위치에 계신 분이 몰라가지고 자기 입으로 법정에서 다 기록되고 나중에 판결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. 순진해서 그랬을까요? 나는 진짜 그런 부분에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분들은 돈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누가 다 갖다가 싸주고 먹을 거 다 챙겨다 주고 말 그대로 구름 위에서 이슬만 먹고 어쩌고 그런 분들이라 전혀 상관 안 하고 나쁜 짓은 다 남들이 해갖고 그 성과물만 거의 포장해갖고 갖다 준 것만 먹고 챙기고 살았으니까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다. 이런 더러운 데다가 내가 손을 담근 적이 없다. 근다고 그러면 좀 생각해볼 바가 있겠죠. 그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다고 해서 자기들 관여되어 있다고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벌을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. 또 하나 작년에 그 부군께서 장관을 흔히 많이 하고 온 나라가 참나 웃기도 않아요. 그러고 도대체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니 사람들이 다투고 논쟁하고 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당신이 했던 말 그것하고 당신 행동하고 전혀 맞지 않았잖냐. 그거의 상당히 큰 부분이었어요.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
정말 커가고 있는 학생들, 당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,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훌륭한 부모 못 두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느냐? 도덕적인 이야기죠, 어떻게 보면. 그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? 그 훌륭한 분이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. 자, 제가 그 사람들 헐뜯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제가 헐뜯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이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. 어떻게 이런 상식적인 앞 뒤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 분야 또 정말로 커다란 우리 사회의 큰 스승이라도 된 것 같이 선생 말고요. 교사 말고 교수 말고 스승이라도 된 것 같이 추앙을 받고 지금도 추앙하는 사람들 많더만요. 보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책 팔아먹고 그래갖고 아주 그 현직에 올라 그 현달 해갖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좀 그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좀 뭐 차마 이런 말이 정말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? 제가 오죽하면 진짜 지금은 페이스북 안 합니다만은 작년에가 한참 시끄러울 때 페이스북에다 그 이야기를 썼어요. 우리나라 교수라고 그런 분들 전부 학위 논문부터 전부 검사를 하자. 학사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석사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좀 검사를 하자. 오직 답답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? 거기다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. 그 사람들 전공 분야 시험 좀 한번 보게 하자. 이 이야기 얼마나 욕먹을 이야기인지 제가 잘 저도 짐작은 합니다. 오직 답답하면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? 그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그런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 도저히 저 같은 요런 그 평범하다 못해 바닥에 하층에 있는 사람도 납득하기 힘든 너무나 틀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죽 그런 소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? 그 외국에선가 박사학위 딴 거 그분 뭐 논문 검증한다고 어쩌고 그러던데 그 뭐 결과 이야기는 통 안 나오네요. 정말 그분이 말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그런 거야.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오죽하면 제자한테 자기가 가르친 제자한테 후압 무치오고 뭐 파렴치하니 그런 소리 나는 그 소리 했다는 것 자체로 그 선생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도 뭔 한 달도 근무 안 오고 뭔 높은 지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하루도 안 오고 월급 챙기가고 그랬다고 하더만요. 놀랬습니다. 참말로.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없고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작년에 제가 좀 한 군데 저희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를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뭔 말을 들었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.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? 우아래 말이. 그 다들 아실 겁니다. 저 말이 어떤 것인지요. 구동존이 원래 말이요. 이제 출전부터 그런 거 따지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고 저는 저렇게 뭐 식견이나 학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제가 제외하고요. 그런 건 제외하고요. 앵가는 사람은 다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하고 그런 것 중에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
구동존이. 자, 말 뜻대로 직역을 한다고 그러면 같은 것을 추구하되, 원하되, 구하되 존이 다른 상태로 남아있다. 그대로 존재한다. 그 말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어떤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일치단결해서 어떤 공동선이라든가 공동번영이라든가 그런 걸 향해서 추구해서 가되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각자 입장을 지키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각자가 맡은 바 분야에서 자기 일을 다 하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들 쓰지 않습니까? 너무 억지로 그냥 동일시해갖고 한 틀에 넣으려고 하지 마라. 그런 뜻으로까지 쓰일 수도 있을 거고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자치단체를 갔더니 동자하고 존자를 바꿔서 쓴 거예요. 구존동이. 그래갖고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누가 앞뒤 말 좀 헷갈려갖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1, 2, 3, 4 할 것을 1, 3, 2, 4 그러게 하는 정도로 해갖고 전부 다 합하면 10 되니까 근다고 뭐 로또 번호 앞에 맞으나 뒤에 맞으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 해가지고 뭐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세운 게 그걸 뭐 교수분들이 뭐 해갖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초에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자 해가지고 저 말을 내세웠어요. 근데 그걸 구동존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구존동이라고 해갖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도 어쩌고니 없어가지고 거기가 그 유서 깊은 그 기초 자치단체가 아주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. 그 훌륭한 분들도 엄청 많이 배출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 자치단체 관련된 사람한테랑 좀 물어봤어요.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? 왜 이런 걸 해갖고 그 내세운 지 약간 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. 몇 개월 지났을 거예요. 그랬더니 그 내 말을 들은 분은 자기도 알고 있는 내용이가지고 이미 말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. 근데 어떻게 됐는가? 그랬더니 뭐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도대체 심각한 문제다.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구동존이를 구존동이라고 해갖고 한 해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같이 내세워갖고 1년을 가게 한다는 말이냐 해갖고 알아봤더니 저 말을 쓰신 분이 있더만요. 아주 그 당당하게 뭐 공식 석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관 후보였다가 장관까지 하시고 한 그분이 저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그때도 상당히 뭐 누가 거론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슨 그 인터넷 신문인가 뭔가 모르는데 그 기자가 하나 그거 관련해갖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그러게 밝혀졌다.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썼더만. 그 실상이 이렇습니다. 제가 그래갖고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수 일간지 논설위원은 아니시고 논설실장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거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런 것이 통용되는 그 풍토까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갖고 말씀하신 걸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지성이 완전히 썩어 없어진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또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. 그래갖고 끝까지 썼을 겁니다. 아마 제가 그 다음에는 민망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뭐 확인도 안 했습니다만은. 그러니까 뭐냐,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행실을 그러니까 뭐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뭐 도덕 군자냐 뭐 성인 군자냐 어쩌고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이런 기초적인 최소한의
기본적인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.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야 아마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대충 넘어가 버려야.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자기들하고 약간 패가 틀리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설마 야차나 승냥이가 저러 하이에나가 저러냐 싶게 물어뜯잖아요. 저는 이 허위의식, 그러면서도 너한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. 아, 저걸 뭔 구동전이 구정돈이니 그 잘 알도 못한 말을 아무 머릿속에는 적어다고 하려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. 한자 말은 영어하고 비슷해가지고 목적어가 뒤에 온다 하는 것 같은 거.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애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갖고 더구나 너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. 잘난 척기 엄수로. 가르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사표가 되려고 하고 스승이 되려고 한다니까요. 이게 맞겠습니까?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?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이 괜찮습니까? 아무것도 아니고 좀 앵간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다, 뭐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그런 의대 교수인가 한 분은 또 그랬다고 하더만요. 내가 다 알아서 제일 이제도 정하고 전혀 누가 여기다 관여를 하겠냐.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다. 아이고 못났다고 우리나라에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 자리에는 그 사람 무엇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자리 갔겠죠 아마. 그런다고 그러면.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진짜 심각한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. 어마어마해 봅니다. 그 정말 문제점이. 그래갖고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본에 나온다는 소리가 너 잘났다. 그 소리가 딱 다른 말도 안 하고 너 잘났어. 아, 내가 잘나서 그럽니까? 잘나면 그런 꼴 안 보고 다른 수를 내겠죠. 이런 것이 계속 돼갖고 어디로 가겠습니까? 나라나 이 사회나가. 얼마 전에 그 영국인가 한 데서 무슨 문구를 쓰는데 쉼표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 안 넣어야 되니 갖고 난리까지는 아니고 설왕설래가 있고 그랬다고 하더만요. 만약에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얼굴 들고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. 정말 이런 이야기 드린 것도 솔직히 창피해요. 이야기를 할 만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. 세상에 고등학생들이 그 논술 문제, 논술 시험 보면서 이야기를 써도 빵점 아닙니까? 빵점. 예? 꼭 저 단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동사 목적어도 구분을 못 해갖고 정말 좀 이런 거 바로 잡혔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. 제가 하도 정치 이야기만 하면 쓰겠냐 해서 근데 또 정치 이야기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전혀 정치적인 거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관행이랄지 그런 거 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처음부터 너무 좀 입에 올리기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무겁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. 우리가 수술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도 째고 고름도 뽑아내야 되고 아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런 게 있다 한번 좀 봐보자. 어떻게 좀 해결책이 없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
보잘것없는 영상을 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재래장터 한 군데를 가봤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몰려 나온 것 같고 그래갖고 반갑기도 하고요. 또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. 이 질병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냥 지우개로 흡판 지우개 싹 없애기 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독감 정도로라도 우리가 백신도 빨리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상에 항상 낙원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.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.